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의 악몽을 해결해 줄 구원자가 드디어 온다라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뭐 큰 어떤 그 변화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들도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고요. 또 아래쪽도 전체적으로 뭐 크게 빠지는 것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바잉 찬스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지금 가격대가 아주 좋은 상태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요,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담아두는 것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게 되면 추매해야 될 타임은 확실히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도요, 초반에 가파르게 올랐어요. 오늘 전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빅테크 주식뿐만 아니라 좋은 주식들이 장 초반에 가파르게 치솟아 올랐거든요. 자, 그 이유들을 우리가 이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식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아래쪽에 초반에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자, 가파르게 오르면서요, 대략 729포인트까지 뛰어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거 오늘 740, 50도 돌파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가지게 해줬는데요. 자, 그런데 그 10시 정도쯤에 시장에서 안 좋은 뉴스가 딱 나오면서 주가가 저렇게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이 지수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Index of Consumer Sentiment라고요.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뭐냐면요,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지수 같은 거예요. 자, 이 이제 지수가 등장했는데요. 자, 이 지수가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8월 달에 70.2%가 나왔고요. 7월 달에 81.2%예요. 이게 올라갈수록 좋은 건데요. 근데 7월 달에 81%였으면 이번에 81%만 넘기기만 해도 괜찮은데, 한 달 뒤에 이 8월 달에 지수를 보니까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걸 보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지수가 굉장히 안 좋구나. 지금 경제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작년 8월과 비교해 보십시오. 작년 2020년도 8월 달에도 팬데믹이 한참 심할 때잖아요. 그때도 74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미 팬데믹이 지나고 백신을 지금 거의 다 맞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달이 70.2%죠. 그러니까 사실 작년보다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더 안 좋다라고 하는 지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가파르게 오르다가 확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느끼는 건요,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각보다 더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또 진행될지 좀 주시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새로운 데이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9월 정도에 대폭락이 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하반기에 대폭락이 있을 거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지난 4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그 수익률에 대한 평균치를 만들어낸 건데요. 자, 보시게 되면요, 미국 주식이 가장 안 좋은 때가 언제냐? 8월 달하고 9월 달이에요. 그 중에서도 9월 달이 가장 안 좋아요. 1년 중에 가장 안 좋은 때가 9월 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9월 달 정도는 사실은 팔고 떠나라, 뭐 혹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주식창을 다 덮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팬데믹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지금 풀린 상태고요. 자, 그리고 이 돈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되게 되면 이런 신흥 시장의 자금들이 이제 달러가 있는 기축통화의 국가 미국으로 또 회귀하지 않습니까? 또 복귀하는 이런 현상, 굉장히 복잡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는요, 이런 일반론이 제대로 워킹할지 안 할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지금 나타날지. 이 9월 달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9월 달이 안 좋을지. 왜냐하면 지난번 통계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사실은 올해 그 예상들이 다 빗나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염려는 할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미국 주식 자체가요, 우상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기업,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좋은 기업을 고르고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문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테슬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독일 공장, 기가 베를린 공장 소식인데요. 자, 드디어 이 공장이 이제 오픈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자, 10월 9일 날 일론 머스크가 이 공장 투어를 실시하겠다. 기가 베를린 공장을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카운티 페어 한다 그랬죠. 그 지역 주민들을 다 초대해서 테슬라 공장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되고 또 생산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이 줄 것인지 이런 행사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행사예요. 일종의 축제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축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테슬라 공장이 10월 달에는 열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직접 이 소식을 전한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0월 9일 날 기가 베를린 공장 투어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카운티 주민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겠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죠. 그러면서 이어서 또 추가적인 디테일함을 보여줬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Priority for Residents, Brandenburg, Berl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브란덴버그와 그리고 베를린 지역에 있는 거주민들을 위해 우선순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거주민들이 자신들의 신분증만 제시하게 되면은 이제 누구나가 이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 공장을 투어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찬스겠죠. 자, 그리고요, 또 Open to General Public.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선순위를 다 하고 나서 남는 공간이나 자리가 있게 되면은 여러 이제 일반 또 그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오픈을 하겠다라고 트윗을 날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자신들의 공장을, 기가팩토리를 일반 사람들, 리테일 이 투자자들 있죠,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투어를 시켜주고 공개하는 게요,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래 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 있죠, 그 산호제에 있는 그 프리몬트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몬트 공장도 처음에 오픈할 때요, 투어를 다 공개를 했어요. 주변에, 산호세 주변에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해서 와라, 투어를 시켜주겠다. 공장을 투어를 하게 됐죠, 일반인들이. 자, 그리고 매년마다 퍼블릭 이벤트를 항상 행사를 주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만큼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일반인들에게 테슬라 공장을 스스럼 없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이것은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자신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회사들은 항상 비밀리에 이렇게 공개하지 않잖아요. 회사에서 어떻게 우리가 차를 생산해내고 조립하는 그 모습들을 공개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쉽게 따라오기 힘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엄청 걸릴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자신감 있게 공개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현재 일론 머스크가 휴가 중에 있다가 독일을 잠깐 지금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여러 각계각층의 이제 정치인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브란덴버그와 그리고 베를린의 시의 어떤 관련된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자, 이 만남 속에서 이제 확신이 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들었겠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보를 다 조합해 보니까 10월 달에는 이제 드디어 오픈할 수 있겠다, 최종적인 퍼밋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이 들었겠죠. 정치인들이 10월 달 정도 되면은 네가 이제 회사를 오픈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귀띔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 있게 이제 10월 9일 날 우리가 투어를 하고 파티를 하고 이제 생산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독일 공장이 10월 달에 오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웨트부시의 댄 아이브스가요, 굉장히 재미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 기가 베를린 will be the electric automaker savior.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가 베를린 공장은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느 영역에서 구원자가 되느냐? logistical nightmare, 즉 테슬라가 현재 악몽처럼 겪고 있는 물류 대란, 정말 이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현재 중국으로부터 유럽까지 계속해서 매 분기 첫 달에는 정말 정신없이 선적을 하거든요. 딜리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 채찍질을 가하잖아요. 정말 이 분기 첫 달에는 올인한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유럽까지 딜리버리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시간과 에너지며 얼마나 많은 그 에너지가 소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테슬라가 현재 사실은 수요는 엄청난데 유럽이나 세계 온갖 곳에서 수요는 엄청난데 이걸 다 딜리버리 해야 되니까 딜리버리 하는 데는 거의 중국 공장에서 나가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 공장에서도 나갔지만 여러 가지 코스트에 따라서 지금 사실은 중국 공장에서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딜리버리 하는데 너무 악몽 같은 시간을 테슬라가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기가 베를린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여기에 이제 테슬라를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뭐라고 하냐면요, 데나이브가 기가 베를린 공장이 열리면 열릴수록, 즉 빨리 열리면 열릴수록 테슬라는 이 상하이 공장에서 유럽으로 선적하는 이 딜리버리 나이트메어죠. 즉 물류 악몽으로부터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현재 중국 공장에서 유럽으로 선적하고 물건을 딜리버리 하는 것은 not sustainable, 즉 테슬라가 꿈을 꾸고 기업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그죠? 이 sustainable 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화석 연료를 더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너무 그렇게 멀리 하는 것은 not sustainable 하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했죠. 그리고 웹부시의 데나이브즈는요,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지금 추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buy rating. 그리고 price target은 현재 $1,000로 지금 목표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독일 공장은요, 테슬라에게 있어서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야냐면요, 중국 시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요, 현재 지금 사실 올해 1월 달부터 중국에서 유럽으로 테슬라 모델 3를 수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유럽에 공장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에도 엄청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럽으로 물건을 보내게 되면 중국에서의 또 폭발적인 수요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물동량을 보내게 되니까 중국에서도 현재 지금 많은 수요가 있는데 중국은 좀 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베를린 공장이 세워지게 되면 유럽 시장의 모든 수요를 이 기가 베를린 공장이 다 담당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상하이의 이 공장 자체는 당연히 중국에서의 지금 폭발적인 수요를 다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데나이브스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빨리 이 기가 베를린 공장이 세워져야 중국 시장으로부터의 그 엄청난 수요를 다 메꿔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이 기가 베를린 공장은 결국은 이 악몽과 같은 물류 대란으로부터 테슬라를 구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을 잃게 되는 그 염려로부터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 데나이브스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별 5개 중에 5개예요. 제가 계속해서 조롱하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고든 잔슨 같은 사람은 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평가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한국의 주린이들이 대학 교육 이상, 아니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가 대학원 뭐 박사급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한국 분들이 석박사 출신들이요, 이런 월가에 있는 형편없는 이런 고든 잔슨 같은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분석할 수 있어요. 테슬라를 더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주린이야,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이요,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 잘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LA의 종교스TV였습니다.